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워싱턴 정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때까지 혈맹으로 이어왔던 이 관계,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관계라는 게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할 필요가 미국에 있는가? 동맹관계를 끌어갈 필요조차도 없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북과 중국을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움직일 것이며,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화로 변해갈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닌 국가에서 주한미군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의 안보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차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같이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이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그대로 선고받았고, 징역은 지난 6월 7일에 1심에서 받았던 9년 6개월에서 1년 10개월이 줄어들어 7년 8개월이 됐습니다. 이 재판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공모하여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여기에서 논쟁이 된 첫째 포인트는, 이 재판에서 논쟁이 된 첫째 포인트는 북쪽에 돈 보냈냐, 두 번째 포인트는 경기도가 이재명을 위해서 보냈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이 핵심입니다. 이 3심 최종심을, 이화영 재판은 최종심을 앞에 두고 있고, 2심, 1심, 이화영 재판 1심이 선고되자마자 선고된 5일 후에 바로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했던 신진우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자, 이재명은 신진우 판사에게 나는 재판 받을 수 없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내서 신진우 판사는 뭐 그렇다면 끝까지 내가 이 재판을 맡아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 한 가지 찝찝한 것은 이 3심이 사실은 이화영의 3심보다도 이재명의 1심이 지금 더 초미에 관심이 되는 것은, 이화영은 2심까지 했으니까 사실재판에서는 다 드러났습니다. 최종심에서는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데, 이재명은 이화영 2심에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건 분명히 경기도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분명히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이화영이가 쌍방울과 공모해서 돈을 북쪽에 보낸 것을 알고 있었느냐, 당신이 거기에 관여했냐, 지시했느냐, 협력했느냐의 문제인데,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난 모르는 일이다. 이재명이 만날 수 오던 수법 아닙니까? 지금 1심 재판 지난 11월 15일 날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김문기 나 모른다.
자기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일했던 부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화영으로까지의 재판으로 이화영의 2심 재판에서까지 드러난 사실로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해서 김문기를 꼬리 자르듯이 이화영 꼬리 자르면서 나 이화영이 자기 충성심으로 그런 일을 한지는 모르지만 난 모르는 일이야. 발뺌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제가 볼 때 찝찝한 것은 1심, 2심에서 이화영은 분명히 대북 송금을 했고 경기도 이재명을 위해서 그 당시 경기도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서 했지만 신진우 판사의 판결에서는 이 제명이 여기에 직접 관련된지 안 됐는지는 이 재판에서 논점 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할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찝찝하다는 거죠.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남겨져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들이 지금 신진우 재판관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려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더더구나 신진우 판사는 사실은 작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화영 사건을 끝을 맺으면서 내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이 인사이동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더구나 이재명은 나는 신진우한테 재판 안 받겠어. 다른 판사 붙여줘. 이런 입장입니다. 이화영은 재판에서 분명히 이재명에게 이걸 다 보고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화영 얘기예요. 제가 이재명이 빙의가 돼가 한 얘기야. 그건 이화영 얘기야. 난 몰라. 이화영이 나에게 과잉 충성하면서 좋은 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지는 몰라도 내한테 얘기해 준 적 없고 내가 그걸 승낙한 적도 없어.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화영의 재판부는 반드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유죄 심판을 내려야 되고 그것을 미국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의 2심 선고를 받자마자 미국 국무부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국무부에게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실형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하는 걸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금 따르지 않고 위법을 했다라는 걸 국제사회가 규탄을 동시에 하자는 얘기인데 결국 이 화살은 김정은에 대한 화살이기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화살입니다. 이재명을 향해 이 멘트를 날린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데 대해서 안보리는
ICC 국제형사재판소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게 ICC에 이재명을 제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관련된 법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이 러시아가 저지른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를 요청했고 ICC의 칸 검사장은 수사 개시 허가를 신청하고 수사 개시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ICC는 수사 개시 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 러시아의 국방장관, 그리고 코빌라시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지난 9월에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ICC 제소 관련 법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범죄의 공범인가, 기여범인가, 방조범인가, 이걸 검토하고 전쟁범죄 공범으로서의 제소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김정은의 행위 자체는 전쟁범죄의 방조범의 행위에 해당되고, 또한 김정은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있으며 이것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지른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ICC가 김정은이 북한 병사들을 러시아에 파병하자마자 ICC가 제소 검토를 하겠다, ICC에 제소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북쪽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펄쩍 뛰면서 뭔 소리냐, 엄중히 경고한다.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젤린스키가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젤린스키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마땅히 특등 공범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리어 ICC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마땅히 특등 공범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김여정의 반발 자체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국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정의를 위해서 억울하게 침략당한 피해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이익에 맞게 북한에 유리하도록 왜곡해서 지금 대받아치기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적용한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사항을 위반한
대북 송금을 했으니까 뭐 국내에서도 외환 거래 위반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이야말로 이거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야말로 반란 아닙니까? 엄청난 위법이죠. 엄청난 범법이죠. 만약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촉구를 국제사회와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 하고 동시에 ICC 제소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이화영과 이재명을 ICC에 제소할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게 된다면 이재명은 그 당꿈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꿈 깨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화영, 이재명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 촉구와 그리고 ICC 제소에 대한 촉구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안보리를 소집하고 이재명과 이화영에게 제재 촉구를 가할지 ICC에 제소할 것을 검토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